않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지금 들으시면 자랑이라고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유선진당은 너무 또 이성적이다라는 거죠. 다소의 감정도 있어야 국민을 대변할 텐데 너무 이성적이라는 점도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비판해달라고 했는데 이성적이고 점잖은 게 너무 흠이에요 이거거든요. 박영선 의원님 준비되시죠? 네. 자, 시작해 주시죠. 저희 당은 고민이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분노를 좀 삭힐 줄 아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고민이 많다는 거는 선명 야당일 것이냐 아니면 대한 야당일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당내 고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저희 당한테 바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어떤 땐 선명해라, 어떤 땐 대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저희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런 데서 느끼는 어떤 그 네, 정리해 주시죠. 짐을 저희가 너무 무겁게 느껴서 그것을 세련되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점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고민이 많다는 게 단점이군요. 일반적으로 본인 단점이 뭐세요? 전 고민이 너무 많아서 단점이에요.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저도 참 제 단점은요, 잘 웃고 성격이 좋은 게 단점이에요. 정말. 그것만 고치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진정한 비판을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나연님? 나연님, 부탁드립니다. 네? 30초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해 주시죠. 저희도 야당을 해봐서 알거든요. 야당 때는 사실 여당이 하는 거 하나에서 열까지 이렇게 약간 삐딱한 눈으로 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 잘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여당이 됐으면 이제 그러면 야당이 그럴 줄 아니까 좀 더 설명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구애하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는 앞으로 좀 뭐 정책 발표할 때도 좋은 거 있으면 미리 야당에게 좀 설명 구하고 설명하고 협조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부족한 게 저희한테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 분 정말 제가 지금 곤혹스러운 시간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정말 강하게 몰아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 잘하십니다. 나연님은 최근에 본인이 동의하실지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버럭경원이라는 지난 국감 때 어디서 지금이라는 말이 묘하게 편집이 됐든지 전달이 돼서 본인은 그거 하실 말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 제가 그때 잘못한 것은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않은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평소 때 나연님 성격은 어떠세요? 화를 잘 내는 편이에요? 급하신 편이에요? 아니면 잘 참는 편이에요? 어떠세요? 저는 성격은 좀 급한 편인데요. 그러니까 행동이 좀 빠른 편인데 화는 굉장히 늦게 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선 별로 화가 안 나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하면 곰곰이 화가 나서 내일은 무슨 말로 그럼 이렇게 하나. 그러다가 결국은 시기를 놓치는 그런 형입니다. 네, 성격은 급하시고 그 자리에서 화를 안 내시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화난다. 어쨌든 독특한 성격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은 까칠영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이렇게 직접 뵈면 부드럽고 또 아까 대기실에서도 인사를 나눌 땐 참 한없이 부드러워 뵈는데 국회의원으로만 나서시면 정치인으로서만 나서시면 정말 신뢰되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까칠함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글쎄 제가 아까 대기실에 보니까 부드럽다 못해 말랑말랑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그 상황에 갑자기 생각이 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 때부터 발언을 준비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국회에서는요, 보통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준비해간 것이 그렇게 질의답변에 유효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성과 순발력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단순하게 그 순간순간의 어떤 순발력이라기보다는 펼쳐지는 사안에 대해서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그것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님은요, 네. 깍듯 영선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지금도 굉장히 깍듯 선영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박훈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배우도 안기성 씨라고요. 그런데 그런 깍듯함이 대변인으로서 또 국민의 뜻을 강하게 전달해야 될 때는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나요? 제가 대변인 하면서요, 제일 먼저 다짐을 했던 것이 말로써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변인 하라 그랬을 때 저희 당에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아주 과격한 말 또는 폐부를 찌르는 말을 기대하신다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악역을 담당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화를 벌컥 내면서 아주 아픈 말을 싹 쏟아냄으로써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수가 있고요. 돌려가면서 얘기를 해도? 함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오히려 훈훈하게 녹여줄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큰 어떤 감동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악역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 한 여성으로 돌아오시고 가정으로 돌아오시면 참 부드러운 분들이실 텐데 밖에서는 독설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격수가 되기도 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세 분 다 기혼이신데 남편들께서는 그 본인들의 아내죠. 아내이신 그 의원님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집에선 착한 말만 하니까. 제가 남편께 100점 아이들에게 100패입니다. 남편하고 싸우면. 저희는 사실 주말 부부를 거의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이 지금 지방이라서요. 이번 주 일주일이 지났는데 전화 통화를 딱 한 30초짜리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전화도 있고 한데. 영상 전화 같은 건 절대 안 하죠. 아, 그렇군요. 네. 박영선 의원님께서는 바쁘시니까 집에 되게 잘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요? 네. 네. 불만 같은 거 없으신가요? 남편께서? 저희 애기 아빠도 해외에 있어요. 아, 예. 네. 해외에 있는데 어디에 계신가요? 일본에 아,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영상 전화도 있고요. 아, 그래요? 아, 되게? 네. 저희는 각종 신종 장비가 다 있습니다, 집에. 그러니까 이 전화가 요새 흔히 하는 인터넷 전화라는 것도 있고, 영상 전화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하루에 한 20번 정도씩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하시는군요. 저희 애기 아빠가 지금 사회자님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시거든요. 네. 제가 안 뵀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실 것 같아요. 네. 보나마나 틀림없어요, 좋은 분이실 것 근데 같아요. 사실은 저희 애기 아빠가 저를 이렇게 그 시계추 태엽 감듯이 원격 조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뭘 발표했을 때 그것을 좀 너무 까칠하게 얘기하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 항상 문자가 와요. 아휴, 좀 제발 내공 좀 쌓으시오, 마누라. 이렇게. 자, 박선영 의원님 네. 이렇게 부드러우신데 예. 댁에서는 어떤 엄마고 어떤 아내이십니까? 엄마로서는 우리 아이들이 참 무서워했어요. 제가 좀 엄한 편이거든요. 학교에서도 좀 엄한 선생님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외모나 분위기하고는 너무 다르다고 하지요. 그런데